127조 원, 이거를 위한 지원인가? 어젠가, 오늘인가, 어젠가, 정부에서 이렇게, 경제 대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 뭐, 해줄 수 있죠? 그죠? 지원해줄 수 있는데, 127조 원이라는 액수에 좀 놀랐고, 과연 이거 그럼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나에 대해서 또 한번 놀랐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이 지원에 대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나?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 요걸 이제 한꺼번에 한번 보죠. 자녀들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39세 주택자금 지원, 징집제 군인 200만원, 월급 200만원 인상. 요 세 개를 이렇게 쪼로미 보니까 이렇게 특징이 보이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60년대생일 가능성이 높겠더라고요. 뭐 그 이상의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나이, 비슷한 나이라고 봤을 때 60년대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50년대생일 수도 있겠죠. 근데 대충 한 60년대생이라고 보고. 그래서 왜 39세 주택자금 지원, 왜 39세인가? 그래서 39세를 대충 보니까 한 81년생, 한 80년대생 정도 되더라고. 81년생이라 80년대생 기준. 그리고 최근에 그 발표했던 공약, 징집제 군인의 200만원 월급 인상. 그래서 이거를 세 개를 이렇게 딱 붙여놓고 보니까 딱 20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딱 20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주택자금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 손자겠죠. 이제 군대 가는 걸 좀 늦둥이거나 손자거나, 늦둥이는 좀 아닌 것 같고 손자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자가 이제 그 군대 가면 이제 월급을 200만원 줘라, 이제 이런 식이 아닌가. 딱 20년씩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좀 이런 걸 보면 좀 열받죠. 그죠? 그죠? 그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일단 정책 위반자들의 그 지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통과하게 된다면 이게 분명히 예산안 심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통과를 시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이 안을 올렸으면 지새끼들 그 지원해주는 그런 돈이겠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그 39세 주택자금 지원은, 근데 이거는 해야 되긴 해야 돼요. 그죠? 왜냐면 지금 이자가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고, 왜냐면 코로나 때 제로금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 거예요. 그죠? 지금 물가 상승, 돈이 많이 풀렸다고 판단을 해서 돈을 회수를 하는 중이니까, 앞으로 계속 제로금리는 당분간 없을 거라고 보고, 향후 10년 동안은 제로금리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자금 지원 같은 거는 해주면 좋죠. 근데 문제는 나이죠. 왜 나이 제한을 걸었을까요? 그죠? 그럼 39세는 주택자금 지원 해주고 40세는 안 해줍니까? 그럼 81년생은 지원받고 80년생은 지원 안 해줍니까? 주택자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왜 나이 제한을 걸었냐 이 말이에요. 응? 이거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그죠?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39세에 한정 짓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거기서 또 뭐 소득 수준이 낮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그러니까 여성부를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라 뭐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여성부는 없애지 않고 여성부를 없애면 오히려 저렴한 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계속 1조 5천억을 계속 쓰고 쓸데없는 돈, 아무 의미 없는 돈 1조 5천억을 계속 소비를 하면서 주택 자금 융자 내줄 테니까 융자 내가 집 사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과연 얼마나 예산을 삭감할지 내년에 올해는 뭐 민주당에서 예산을 이미 확정을 해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또 민주당 핑계를 대겠죠. 왜냐면 예산심의 예산안을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뭐 이렇게 그 올리는 걸 예산안을 쉽게 통과시켜 주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민주당 핑계를 대겠죠. 그러면서 여성부를 계속 1조 5천원씩 써가면서 유습 존치시키지 않을까? 왜 이준석 씨를 내보낸 이유가 여성부를 존치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뭔가 하나 오판이 생겼죠? 변수가 생겼죠? 그렇게 여성부를 존치시키면, 이제 이준석 씨를 내보내고 여성부를 존치시키면, 여성표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성표만 이탈을 해버리죠. 그죠?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오히려, 20대 남성표가 이제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책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20대 남성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여성부를 존치시키기 위해서 127조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걸로, 딱딱딱 연관성이, 나이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연관성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자기 자식이나 손자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정책이 아닌가. 그죠? 솔직히 징집제 군인 200만원은 그 전에 50만원 정도 받았잖아요. 저는 솔직히 50만원도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때는 만원 받았으니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희 때는 2만원 받던 거를 IMF라고 만원밖에 안 받았거든요.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 50만원, 그래, 뭐 한 50만원, 그래, 물가 있으니까 아들 뭐 등록금도 모으고 하면 그 정도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00만원까지 준다고 저렇게 오바를 한다는 거는, 물론 모병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 국민의당인가, 안철수 아저씨 당에 그 군대 가는 사람 되게 조롱했던 그 국회의원이 있었거든요. 비례대표. 그러다가 망했죠. 그러다가 국민의당이 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 그리고 최근까지도 요번 대선에는 안 나왔지만 최근까지도 징집지 이야기가 나왔었고, 모병지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쏙 들어가긴 했지만 계속해서 모병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출산이니까. 이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자도 군대를 가든지 복무기간을 월급을 주고 늘리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한 20년 후에는 20년도 안 걸릴 거예요. 한 10년 후에는 병사 지금 40만, 50만, 40만 뭐 이 정도 된다던데 절반 정도로 줄 거예요. 그죠? 군인들 지금 현재 병력 수가 절반 정도로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무는 징집병들이 선다 하더라도 하사관들을 대거 늘려야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지금 군대가 장비를 다 샀어요. 얼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장비를 얼추 다 샀어요. 스텔스 전투기 갖고 오는 것도 F-35 사오는 것도 얼추 결제가 다 됐고, F-35가 8조 원 정도 들었거든요. 우리가 도입하는 게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 때 8조 원 정도 들었었는데, 그게 아마 지금 다 들어온 걸로 봤을 때 결제가 다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 3조에서 4조 정도 남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지금 이들 이걸 주겠다는 건데, 그죠? 그거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월급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국은 이제 지금 뭐, 미사일만 좀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사드는 하나 더 갖고 오든지,
미사일 부대만 조금 더 만들면 미사일만 좀 확보해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좀 남죠. 지금 국방비로 봤을 때 돈이 좀 남죠. 그죠? 그래서 그걸 원래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월급을 올려주는 거죠. 그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과도하게 올려주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테고. 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죠? 상당히 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군인들도 200만원 준다 그러니까 와 좋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네 부모님은 이 200만원을 내기 위해서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뭐 편의점을 운영한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을 못 쓰죠. 그죠? 아르바이트생을 못 쓰기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니 한 달 월급 200만원 줘야 돼요. 그죠? 세금 내가지고 200만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좋아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원해주고 이러면, 되게, 물론 지원받으면 좋죠. 지원받으면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감안해서, 뭐 이런저런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렇게 세제 지원이 그렇게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정도 해야지, 굉장히 이렇게 지금 폐업이 엄청나고, 코로나로 타격이 엄청난데, 이건 뭐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거는, 징집제군이 200만원, 그 예산을 삭감해서, 세수를 줄이는 게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를 털어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집행만 할 뿐이에요. 그죠? 뭐 집행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자기 사죄를 털어서 주는 게 아니고, 결국 누구, 부모님도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저출산 지원. 저출산 지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저출산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저출산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혼을 해야 애를 놓죠. 그죠? 결혼 자체를 못 하는데 저출산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죠. 그죠? 저출산 지원이라는 게 웃기죠. 얼마 전에도 어떤 고등학생이 화장실에 쌓여놓다가 애가 죽었다고, 뭐 이렇게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건 다 방치해놓고, 그죠? 여성부는 지금 현재도 여성부가 아직 안 없어졌잖아요. 여성부가 현재도 존재하잖아요. 아직도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부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성부는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중복이 되죠. 정책이 중복이 되죠. 돈을 이중으로 쓰고 있죠. 그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해주고, 여성부에도 지원해주고, 그죠? 저출산 지원 같은 거는 지금 뭘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뭐, 지금,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래도, 저출산 너무 심각하니까, 이게 나라가 근간이 뿌리가 흔들리니까, 저출산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법령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결혼 자체를 못하게 하면서 저출산 지원을 왜 해주는 건가? 쳐다만 봐도 간간인데? 저출산 지원을 왜 해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누구를 위한 출산 지원인가? 그죠? 결국 자기들 표 찍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 소위 말하는 탄핵 때 시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게 아닌가?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금으로. 그리고 나라는 빚더미 올라앉고, 그죠? 주택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잘못하다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예전에, 아시죠? 미국에서도 이런 정책을 했었거든요. 모기지론이라고 장기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사게 만들었는데, 장기 대출로 집을 사게 만드는데, 그땐 경기가 좋았어요. 경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경기가 악화가 되면서 집이 이렇게 부도가 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연체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 주택자금 대출 지원이 한 1800조 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은행이 문을 닫겠죠. 은행도 같이 무너질 테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는데 이걸 계속해서 갚아 나가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뭔가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지고 직장에서 잘리고 이래가지고 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을 팔아가지고 근데 집을 팔기 전에 이미 상태가 악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기 저리 대출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은행이 돈을 못 받으니까 와르르 무너졌어요. 부도가 나버린 거죠. 지금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 규모를, 경제가, 스타일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지금 집을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라고 유도를 하고 있죠. 뭐, 한시적으로, 뭐, 세금을 면제해준다든지 지금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죠. 작년에 증여세가 사상 최고였대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집을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증여를 한 거죠. 미리.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택자금 지원 같은 거는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죠? 편법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게 없어지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뭐, 자녀한테 증여를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죠? 뭐 한국 증여세만 뭐 정확하게 낸다면 상관없죠. 근데 자식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세금을 낼 능력이 되는지, 그죠? 뭐 그런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주택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자금 담보대출이 1800조 원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짐을 지어야 되지 않나? 근데 문제는 나이 제한을 했다, 이 말이죠. 왜 나이 제한을 하냐, 이 말이죠.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지만, 어떤 식으로든 주택자금 지원, 지금 현재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나눠서 짐을 지어야 되지 않나? 정부가 여유가 있으면, 등에 짊어지고 가는 짐을 나눠서 져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그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나이 제한을 두냐, 이 말이죠. 그죠? 자영업자 비탄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미 지원을 받았죠. 물론 만족할 만한 지원은 아니겠지만, 지원을 받았죠. 코로나로 다 힘들었어요. 그죠? 코로나로 자영업자들만 힘들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힘들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다 힘들었어요. 물론 제가 얼마 전에 시내 갔다 와가지고, 시내 가게들이 문을 많이 닫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미 그 자영업자들은 이미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시급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하고는 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이렇게 뭔가 가속도가 붙은 거지, 대한민국이 시급을,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자영업자들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문재인 정부 시작하자마자 100만 자영업자들이 다 그걸 했죠. 폐업을 했죠. 100만 명이 폐업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이미 그거는 과거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죠. 그렇죠? 소득 시급이 올라서 그렇죠. 왜 시급이 올라서 그러냐? 혼자서 일을 다 못하거든요. 그죠? 자영업이잖아요. 그럼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혼자서 일을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직원 월급이, 생초짜 직원 월급이 자기가 갖고 가는 돈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죠? 남는 게 없잖아요. 아니, 직원 월급이랑 내가 가져가는 돈이랑 비슷한데, 어떻게 자영업을 계속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거는 시급이 비싸서 그런 거지, 코로나, 원래 어느 정도의 코로나도 영향이 있겠지만, 시급이 비싸서 그런 거지, 원인 분석이 잘못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탄감은, 빚을 약간 유예하는 거, 좀 천천히 갚을 수 있게, 그죠? 빚을 유예하는 수준에서 끝내는 게 낫지 않나. 그죠? 좀 천천히 갚을 수 있게, 조금 여유있게 갚을 수 있게 약간 유예를 해주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빚을 탕감해준다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장사가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딨나요?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근데 뭐 자영업자들은 일부,
시간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힘들었지 않나. 그죠? 근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도 생각해봐요. 정신값 10,000원이 넘잖아요. 그렇게 비싼데 누가 사 먹어요. 그죠? 이거는 고물가, 고임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코로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더 핵심적인 문제는 고물가, 고임금의 문제죠. 그죠? 자영업자들이 현재 힘든 거는 원인 분석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죠? 코인 투자 비탄감. 이것도 보면, 그럼 코인 투자로 돈 번 사람은 환수를 합니까? 뭐 하나 물어봅시다. 코인 투자로 빚을 졌으면 탕감을 시켜준다 그랬을 때, 코인 투자로 돈 번 사람도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수익을 환수합니까? 저는 방송국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코인 투자 안 하면 무슨 병신인 것처럼, 계속 무슨 모자라는 사람 전능아처럼 그런 취급을 했다고요. 지금 코인 투자 안 하면 판매 임박인 것처럼 홈쇼핑 하듯이 지금 코인 투자 안 하면 정말 어떻게 되는 것처럼 정말 뒤처지는 것처럼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 놓고 이제 폭락을 하니까 그죠? 이제 코인 빚 물어줘야 되지 않나? 자, 비트코인 계열을 우리가 가상화폐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루나 사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루나에 맞나? 또 루나 사태인가 우리나라에서 코인 어떤 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회사가 코인 만드는 회사가 만약에 비트코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비트코인 그 회사가 대한민국 조폐공사가 되고 한국은행이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 가만두겠습니까?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히트를 쳤지만 그 비트코인이 연방준비은행이 될 수도 있는데 연방준비은행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죠? 저는 비트코인은 물론 어둠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거래하기 위해서 만든 돈일 수도 있지만 저는 비트코인은 조심스러운 저의 예상이지만 민주당 대선 자금이었지 않을까? 비트코인은 민주당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화폐 가치가 없다는 걸 자기들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명인사를 동원해서 전형적인 주식 띄우기를 했죠. 그죠? 전형적으로 실제 화폐로 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전형적으로 이렇게 뉴스에서 떠들어가지고 주가 조작을 한 거죠, 일종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대선 자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상승세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뽑힌 것과 비트코인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일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코인 자체가 대선 자금으로 한 건 아니죠. 그 비트코인이라는 회사의 주식, 비트코인 회사를 띄워서 그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짜 돈을 상장을 시켜서 진짜 돈으로 바꾼 거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코인 투자 비탄감은 이거는 좀 자기들이 했나 보죠. 자기 자식들이 그 코인 투자 많이 했나 보죠. 끝물에 들어갔나 보죠. 소리 많이 봤나 보죠.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저출산 지원을 해주는 건 상관없는데, 법령을 바꾸든지. 그죠? 지금 같은 법령,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령인 상태에서 저출산 지원을 해주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식의 법령을 만들어 놓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조건 보고 선봐서 결혼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왜 지원해줘요? 그죠? 법령을 고치든지 지원해주지 말든지. 그죠? 그렇게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전국민 30만원씩 줄 수 있는
기본소득을 30만원씩 줄 수 있는 거의 육박을 하는 이 돈인데, 이거를 특정 계층에, 물론 군인 200만원 월급은 아니겠지만, 저출산도 아니고 군인 200만원도 아니에요. 두 개는 아니에요. 이걸 빼고, 주택자금 지원하고 자영업자 비탄감, 코인탄감에만 127조를 쓴답니다. 이건 진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그죠?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본인들만 모르는 게 아닌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인사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죠? 지금 환율이 1,300원대를 육박을 하고 있는데,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과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원래 지금 무역적자가 거의 100조 원 넘는다 그러죠? 무역적자가 지금 100조 원 가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죠?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는 있나? 그죠? 지금 유로화가, 달러가 엄청 강세고 유로화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기는 하나? 지금 세계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는 걸 아나? 잘못하면 공황에 올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세금을 쓴다는 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무튼,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정부 지원, 적절한 지원은 물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이런 지원을 해주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